평범한 가장의 일상이 단 5초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신뢰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나는데 걸린 시간은 그보다 짧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등 뒤에서 기생충처럼 삶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없으신가요? 만약 조금이라도 쎄한 기분이 든다면 이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단 2분이면 제가 마주했던 그 지옥 같은 진실의 전말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으니까요. 밤 11시 47분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가라지 안에서 저는 고장난 쉐보레 차량의 하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마다 찌든 기름때가 박혀 마치 전쟁터를 누비는 병사의 손처럼 거칠어져 있었죠.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제 유일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진동이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마르티네즈라는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김민호 씨 되십니까? 검사 결과 클라미디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렌치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하며 울려 퍼진 날카로운 금속음은 마치 평화로웠던 내 인생이 박살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오버 아닙니까? 전 결혼한 지 18년이나 됐고 아내 외엔 누구도 모릅니다.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유감이라는 말만 남긴 채 아내분에게도 꼭 알리고 즉시 치료를 받으러 오라는 명령조의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만이 귀를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조리대 위에는 아내 수진이 남긴 쪽지가 저를 비웃듯 놓여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출장 가 있어. 기다리지 마. 사랑해. 알았지? 하트 표시까지 곁들여 급하게 갈겨 쓴 그 글씨 속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지독한 기만과 죄책감이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수지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탁 바구니 깊숙이 숨겨진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새속옷들, 집안에 묘하게 맴돌던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 그리고 유난히 잦아진 주말 출장까지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배신이라는 단어로 맞물리자 뱃속이 뒤틀리는 역겨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살았던 기생충 같은 배신자들. 저는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18년의 믿음이 분노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권투체육관의 강 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장님, 사람 하나만 소개해줘. 남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는데 귀신이라는 그 사설 탐정 당장 연결해. 이 길의 끝이 낭떠러지일지라도 저는 이제 진실이라는 불길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갑자기 평소에 안 입던 옷을 사고 출장이 잦아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바쁜 거겠지 하며 넘기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어떻게 그 추악한 불륜 네트워크의 실체를 밝혀내고 잔혹한 복수를 시작했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이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퇴물 형사라 불리는 한 사내를 만나러 거친 바람이 부는 부둣가로 향합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기 직전입니다. 지옥의 문은 그렇게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보건소에서 걸려온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18년 동안 내가 믿어온 세상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아내 수진이 남긴 가식적인 쪽지를 뒤로하고 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거친 파도 소리가 들리는 부둣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대신 파헤쳐줄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관장이 소개해준 전직 형사 한상구였습니다. 부둣가 근처의 낡고 허름한 식당 로지는 이미 담배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한상구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퇴물 그 자체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여기저기 커피 얼룩이 묻은 낡은 셔츠, 그리고 수많은 풍파를 겪은 듯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만이 그가 과거의 예리한 형사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에 설탕을 3스푼이나 듬뿍 넣으며 물었습니다. 의심한 지 얼마나 됐나?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약 12시간 됐습니다. 보건소에 전화, 갑자기 비싼 브랜드 의류를 사들이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수진의 변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본 적 없는 야한 속옷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18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젠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제 고백에 한상구는 비웃는 듯한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지. 특히 사람 마음은 말이야. 그는 $300라는 하루 비용을 요구하며 내게 물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됐나? 그 끝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러울 수 있어.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의 평화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금요일 아침에 한상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난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여러 장의 저장 매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대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 자네 안에 이 작은 마을에서 정말 부지런히도 살았더군. 자네가 믿었던 세상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이제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봉투를 여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에는 수진이 이 동네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보험사 지점장 박성준과 함께 해안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평소 유기견 보호소 봉사자로 활동하며 현모양처인 아내 혜경과 2 아이를 둔 그야말로 이 마을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던 그 박성준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진을 넘길수록 내 숨통은 더 가쁘게 조여왔습니다. 은행 지점장인 최현우, 심지어 우리 집의 주치의인 정 박사까지 수진이 만난 남자들은 모두 이 작은 공동체 청해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정의와 도덕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내 아내와 함께 추악한 유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내 차를 고치러 오고 내 아이들을 진료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분노로 일그러진 제 외침에 한상구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존경받는 기둥일수록 그 밑바닥은 더 썩어 있는 법이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상구가 건넨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필라테스 강사인 조유리가 이 모든 만남의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진의 바람을 눈 감아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유리는 이 불륜의 현장들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수집하듯 말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요가를 하고 와인을 마신다며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여자가 사실은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연출가였던 셈입니다. 영상 속 조유리는 수진의 미래를 지켜보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의 모든 비밀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즐기는 관찰자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조유리는 수진이랑 10년 넘게 단짝이었어요. 내 물음에 한상구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재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걸 노린 협박용일 수도 있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거든.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것만큼 짜릿한 통제력은 없으니까.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마을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의 네트워크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요.
20년 지기 친구들, 인자한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비웃으며 이 추악한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마지막 바보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상구는 내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덧붙였습니다. 민호 씨, 이 사람들은 이 마을의 권력을 쥔 자들이야. 조용히 이혼하고 떠나는 게 자네 신상에 좋을 수도 있어. 자네 혼자서 이 거대한 집단을 상대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를 기만하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짓밟은 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고하게 살아가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쉐보레 엔진을 만지며 단련된 내 거친 손은 이제 렌치 대신 복수의 칼날을 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믿었던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갈갈이 찢어버리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이 추악한 청해 네트워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 처절한 복수의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 여러분도 자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들의 화려한 명성과 가식적인 미소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유리가 수집한 그 비밀스러운 기록들이 이제는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기생충처럼 갉아먹은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이제 그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차례였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그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평판을 파괴하는 것. 둘째,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을 가장 공적인 장소에 전시하는 것. 셋째, 이 모든 일을 계획한 조유리의 숨통을 조이는 것.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완벽해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그들의 금고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니까요. 나는 수진이 돌아오기 전 우리 집 앞마당에 세워질 특별한 전시회를 구상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짜 명예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복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전시회를 보고도 평소처럼 고고한 척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적인 현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잊지 마세요. 진실은 숨길수록 더 잔인하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복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수진이 돌아오기 전 우리 집 앞마당에 세워질 특별한 전시회를 구상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짜 명예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내 인생을 갉아먹은 기생충들에게 어울리는 가장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줄 작정이었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시내에 있는 인쇄소로 향했습니다. 가장 비싸고 품질이 좋은 광택 인화지를 골랐습니다. 한상구가 넘겨준 사진 속의 그 추악한 진실들이 티끌 하나 없이 선명하게 보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박성준과 내 아내가 모텔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 최현우의 사무실 책상 위에서 벌어진 파렴치한 행위들, 그리고 정 박사와 함께 차 안에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수진의 얼굴. 인쇄기에서 사진들이 한 장씩 나올 때마다 내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인쇄소 직원이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위선의 가면을 찢어밟길 나의 무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광기 어린 예술가처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거울, 냉장고 문, 주방 찬장, 심지어 화장실 변기 위까지 사진들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대는 앞마당이었습니다.
나는 중고 장터에서 구해온 대형 야드 사인들을 잔디밭에 박아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진의 적나라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코팅해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청해의 기둥들, 그들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라는 대형 현수막까지 내걸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소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던 이웃집 남자가 당신의 아내와 뒹구는 사진이 당신의 집 대문에 걸려 있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윽고 수진의 BMW 차량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녀는 굳어버렸습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치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던 그녀의 안색은 순식간에 해골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앞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수군거렸습니다.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이웃집 박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김서방이 미쳤나 봐. 라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남의 불행을 가장 즐기는 법이니까요.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내려 미친 듯이 사진들을 뜯어내려 할 때 내 오랜 친구들이라는 영석과 대수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 어깨를 다독이며 힘내라,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영석은 오히려 나를 거칠게 밀치며 몰아세웠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돌았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온 동네 사람 다 보게.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마을 망신 다 시킬 셈이냐? 대수 역시 핏대를 세우며 거들었습니다. 부부 사이 일은 안방에서 해결해야지. 너 정말 무서운 놈이구나.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내와 뒹군 저 남자들이 바로 자신들과 매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던 형님, 동생들이라는 것을요. 어쩌면 그들 자신도 조유리의 그 비밀스러운 네트워크에 발을 담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수진이 당한 수치보다 자신들의 안온한 가식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 이 상황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명예를 지키려는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마을의 평판을 지키려는 위선자들입니까? 나는 그들을 노려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하고 내 몸에 병이 오물 때는 다들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너희가 말하는 그 고상한 공동체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나? 자기들끼리 돌려가며 즐기다가 들키면 피해자를 미친놈으로 만드는 거? 내 일침에 그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위선자들의 민낯을 보는 것만큼 구역질 나는 일도 없더군요. 그날 밤 나는 단골 술집 머피에서 영석 일행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술 기운을 빌린 영석이 내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아내들까지 의심하게 만들었어. 내 유치한 복수극 때문에 이 마을 전체가 지옥이 됐다고. 당장 사진 치우고 사과해. 위선자들의 합창에 내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25년 동안 무거운 엔진과 렌치를 휘두르며 다져진 내 주먹이 영석의 명치에 꽂혔습니다. 억소리도 못 내고 쓰러지는 그를 보며 정민이 덤벼들었지만 나는 권투 체육관에서 익힌 어퍼컷으로 그의 턱을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비명과 욕설이 난무하는 술집 안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요. 술집을 빠져나오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썩어 빠진 동네에 미련 따위는 남지 않았습니다. 위선자들이 나를 악당으로 몰아세울수록 나는 더 잔인한 진실을 그들의 눈앞에 들이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마당의 전시회는 그저 서막일 뿐입니다. 내 아이들조차 나를 무서워하며 엄마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대신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아빠 미쳤어요? 학교 가기 창피해 죽겠단 말이에요. 서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진실을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것도 아빠의 역할이니까요. 진실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추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추악함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해의 모든 진문을 두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 내일 아침이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배우자는 정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는 진실을 밝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제가 조유리의 그 비밀 금고를 어떻게 털어냈는지, 그리고 이 마을의 실세들이 어떻게 내 발등 아래서 무릎 꿇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제 단순히 수진에 대한 복수를 넘어섰습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면 여러분은 이 마을의 다음 희생자가 누구인지 영원히 모르게 될 겁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욱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12년 전의 그 요령이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그 공포의 실체를 함께 목격하시죠.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62%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택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머지 38%의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앞마당에 펼쳐진 지옥 같은 전시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위선자들이 나를 미친놈으로 몰아세우며 자신들의 가식적인 평화를 지키려 할수록 나는 이 비극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일탈이라고 믿기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치밀하고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청해 제1은행의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는 낮에 미리 매수해둔 야간 청소부 박씨 아주머니가 초조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아무 일도 없어야 해요. 박씨 아주머니의 떨리는 손에 50만 원을 쥐어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실의 차가운 금속문이 열리고 나는 조유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개인 금고 앞에 섰습니다. 한상구가 미리 파악해준 번호를 입력하자 육중한 문이 열리며 그녀의 추악한 보물창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돈이나 보석이 아닌 이 마을 권력자들의 목줄을 캘 수 있는 DVD와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먼지 하나 앉지 않은 금고 내부의 정돈된 모습은 조유리라는 여자가 얼마나 결벽증에 가까운 완벽주의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수진 컬렉션이라 적힌 갈색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구가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더 역겨운 사진들뿐만 아니라 조유리가 박성준, 최현우, 정박사 등 마을 남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 외로워서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조유리가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 아내를 유혹하라고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자신의 친구를 파멸시키기 위해 남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잠자리를 사주다니요. 수진은 그저 조유리가 설계한 잔혹한 게임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이 죄책감에 울며 괴로워할 때마다 조유리는 그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음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미치게 만든 걸까? 그 의문은 금고 밑바닥에 있던 또 다른 폴더 김민호에서 풀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12년 전 기사들이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유리의 전 남편이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내 증언 덕분에 그는 유죄를 선고받고 3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 일이었습니다. 조유리는 자신의 남편을 감옥에 보낸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복수를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창녀로 만들고 아이들이 나를 증오하게 하며 내가 평생을 바친 마을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의로운 증언이 자신의 삶을 망친 폭력이었던 겁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칼을 갈았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행복하게 웃을 때, 내가 좋은 남편으로 칭송받을 때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저주를 퍼부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대단한 집념이 구먼 12년이라니 이건 사람이 아니라 악마야. 옆에서 지켜보던 상고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유리는 단순히 한 가정을 깬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판사, 경찰서장까지 자신의 네트워크에 끌어들여 이 마을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판사가 불륜 증거가 명백한 재판에서 내 사촌 대신 유리의 지인 편을 들어준 이유도, 경찰서장이 내 호소를 묵살한 이유도 모두 그녀의 금고 속에 든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조유리는 이 마을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녀의 금고 안에는 이들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권과 관련된 뇌물 장부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녀의 말 한마디면 매장되는 건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쥐도 막다른 길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사실을요. 나는 금고 속 모든 자료를 챙겨 나와 강관장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방어할 때가 아니라 공격할 때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청해의 비밀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유리가 수집한 모든 협박 자료, 권력자들의 뇌물 수수 내역, 그리고 그들이 파트너를 바꿔가며 벌인 난교 파티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업로드했습니다. 아침 6시 사이트를 공개하자마자 청해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의 추악한 실체가 휴대폰 화면에 그대로 뜬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조회수가 1초에 수천 회씩 올라가고 서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이메일을 통해 주검찰청과 국세청에도 자료를 송고했습니다. 해리슨 판사의 탈세, 시장의 뇌물, 서장의 증거 조작 내역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시장님이 사실은 당신의 세금을 가로채고 있었다면, 존경하던 판사님이 뒤로는 성매매를 일삼고 있었다면, 이 정보들이 온라인에 퍼지는 속도는 빛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고화질 사진과 정확한 은행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 하나둘 다운로드되기 시작하자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우리가 저런 인간들한테 세금을 내고 있었어? 여기저기서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해의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청 앞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경찰차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들조차 누구를 체포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졌습니다. 체포해야 할 대상들이 바로 자기들의 상관이었으니까요. 유리의 집 앞은 배신감에 휩싸인 피해자들과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제 그녀는 배우 조종자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덫에 걸린 사냥감이 된 셈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공들여 쌓아온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은 한순간에 희대의 악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유리는 전화로 나를 협박했습니다. 김민호,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내 아이들이 평생 고개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웃어 주었습니다. 조민정, 아니 조유리, 내 인생은 내가 12년 전에 이미 망쳤어. 난 이제 잃을 게 없거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지. 나는 전화를 끊고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청해 가을 축제가 코앞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서 나는 이 썩어 빠진 시스템에 종지부를 찍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바로 이 재판의 배심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을 10년 넘게 계획적으로 무너뜨려 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이 해결해 주지 않는 정의를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밤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제 복수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대가라고 보시나요?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침묵한다면 제2의 조유리, 제2의 청해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칼날보다 예리하고 불길보다 뜨겁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조유리와 청해의 위선자들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권력이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소름 끼치는 복수극의 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수진과 유리가 대중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제가 쟁취한 마지막 평화가 무엇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정의구현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수집한 조유리의 가스라이팅 수법 분석 보고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85%의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지만 단 한 명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축제의 막이 오르면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조유리, 당신이 만든 무대에서 당신의 파멸을 감상해 보라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청해 가을 축제의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무대 위 마이크를 잡은 내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웅성거리던 인파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저 멀리서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던 조유리와 수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이 마을의 공기를 썩게 만든 조유리의 추악한 네트워크,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장난감이 된 내 아내와 지역 지도자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만 잠시 어둠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내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리는 당황하며 인파를 뚫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진실을 마주한 주민들이 그녀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박성준이 분노에 가득 차 무대로 돌진해 왔습니다. 이 미친놈이 무슨 짓이야. 그는 주먹을 휘둘렀지만 나는 가볍게 피한 뒤 25년 동안 엔진을 들어 올리며 단련된 묵직한 오른손 훅을 그의 명치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는 단 한 방에 접이식 의자처럼 고꾸라졌습니다. 위선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경쾌했습니다. 그 순간 청해 공원 입구로 수십 대의 경찰차와 연방 수사관들의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미리 보낸 증거들은 이미 국가적인 부패 스캔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조유리와 그 일당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그림자 조종자 조유리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나를 저주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성난 군중의 환호성에 묻혀버렸습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의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선택한 결말이야.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나는 뒤돌아섰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마저 이제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처럼 벗어 던질 때가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아빠가 왜 이 거친 싸움을 택했는지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공원을 빠져나오는 길,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김민호 씨, 당신의 진술이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의 쾌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슴을 짓누르던 12년 묵은 그림자가 비로소 거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진실은 때로 잔혹하지만 그것을 외면한 대가는 더 가혹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눈을 크게 뜨십시오. 정의는 누군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 긴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투쟁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방된 마음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의 다음 행보도 지켜봐 주십시오. 정의 구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